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0살 평범한 아줌마죠. 하지만 지난 1년,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때문이었거든요. 그날이었어요. 처음 은지라는 아이를 만났던 날 말이에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지금 생각해도 속이 뒤틀려요.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음식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밥 해주고 반찬 만들고 가족을 챙기며 살아온 제게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성품이, 그리고 진심이 모두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밥상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나. 갑자기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설레는 듯한, 그러면서도 조금은 떨리는 그런 목소리였죠. 준혁이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준혁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34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해서 속 태우던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 준혁이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머나, 정말 어떤 아이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는 아이야, 직업은 뭐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준혁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엄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박은지고요. 저보다 2살 어리고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였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그렇게 좋아하면 분명 좋은 아이겠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준혁이가 네, 엄마. 은지도 어머님 뵙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괜찮으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라고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뭘 해줄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럼 당연히 좋지. 엄마가 정성껏 준비할게. 혹시 그 아이가 못 먹는 음식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준혁이가 특별히 못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편하게 하라고요? 아들이 처음 데려오는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편하게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벌써부터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아,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야겠다. 그렇게 밤새 메뉴를 고민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정말 바빴어요. 시장에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갈비는 어느 집 것이 좋을까? 당면은 어떤 걸로 살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골랐죠.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시장 다녀올게. 준혁이 여자친구 먹일 음식 사러.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가. 어제도 갔잖아. 하더라고요. 어제는 갈비만 샀잖아. 오늘은 나물이랑 해물 사러 가는 거야.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충 할 수 있어. 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첫 만남에서 거의 결정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영자씨, 요새 자주 오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준혁이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해서 처음이라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첫 며느리감인데 정성껏 해야지. 이 갈비 어때? 오늘 들어온 거라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전쟁 같았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죠. 갈비는 하룻밤 재워두고 나물은 하나씩 정성껏 무쳐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라 그랬나 봐요. 우리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됐구나. 그런 설레는 마음이었죠. 남편한테 여보, 이거 어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여보, 진짜 너무 많어. 이게 몇 명이 먹을 음식이야? 하더라고요. 뭘 좋아할지 모르잖아. 많이 해놨다가 골라 먹게 해야지.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손질을 했죠. 갈비찜 간 맞추고 잡채 마저 볶고 김치도 깔끔하게 담아놓고 거울 앞에서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정말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보, 이 옷 어때? 너무 젊어 보여? 아니면 이걸로 갈아입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보, 그냥 평상시 입던 거 입어. 자연스러운 게 좋아.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드디어 준혁이가 은지를 데리고 왔어요. 초인종 소리를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준혁이가 엄마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은지예요. 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자 은지가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지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단정하게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인사하는 모습도 예의 바른 것 같았고요. 제가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준혁이가 늘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만나네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라고 했더니 은지가 어머님, 이거 조그만 선물이에요. 뭘 사와야 할지 몰라서.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내밀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포장도 되어 있고. 아, 이 아이 괜찮네 싶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거든요. 어머, 이런 걸 왜 사와요? 그냥 오면 되는데. 고마워요. 라고 했죠. 거실로 안내해서 앉혔는데. 은지가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어머님, 집이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인테리어도 센스 있으시고. 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누가 우리 집 칭찬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 차 마실래요? 아니면 주스?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뭐든지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의 바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은지가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나와서 어서 와요. 준혁이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은지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 이 아이 괜찮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자, 그럼 밥 먹을까요? 많이 배고플 텐데. 라고 해서 식탁으로 안내했는데 은지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좀 많이 차렸죠.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김치, 미역국, 밥. 거의 잔치상 수준이었어요. 많이 했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골라서 먹어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은지가 갈비찜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아, 갈비찜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앞접시에 갈비를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점, 2점, 아니 무려 6점을 가져가더라고요. 준혁이 목도 남편 목도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좀 많이 가져가네 했지만 첫 만남이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마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정작 먹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했어요. 은지가 갈비 하나를 집어서 조금 먹더니 젓가락을 다른 반찬으로 옮기는 거예요. 잡채 조금, 나물 조금. 아니, 그렇게 많이 가져간 갈비는 왜 안 먹어요? 준혁이가 은지야, 갈비 맛있지? 엄마가 정말 잘 하시거든. 라고 했는데도 은지는 네, 정말 맛있어요. 아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껴서 먹는다고요? 그런데 정작 젓가락은 다른 데만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나니 은지 앞에 있던 갈비 6점 중에서 5점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먹지도 않을 걸 저렇게 많이 가져간 거지? 그날 저녁, 은지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갈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 놓고는 왜 안 먹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게 이상했어. 먹지도 않을 걸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갔을까? 혹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준혁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에 준혁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그러는데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또 오라고 해. 엄마가 또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아, 내 음식이 맛있었구나. 역시 며느리감 입맛을 사로잡았네 하면서 말이에요. 지난번 일은 그냥 처음이라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번엔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해물탕을 하기로 했어요. 전복도 넣고 새우도 넣고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전복을 골라왔죠. 아줌마가 이거 오늘 들어온 거라 정말 좋아요. 특별한 손님 오시나 봐요? 라고 하니까 네, 아들 여자친구 또 와요. 정말 좋은 아이 같아서 잘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했어요. 해물탕 육수부터 우려내고 전복도 손질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죠. 오후에 은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인사는 정중하게 잘 하더라고요. 어머님, 또 찾아뵈서 죄송해요. 저번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요. 뭐려, 언제든지 와요. 오늘은 해물탕 끓였어. 전복도 넣었으니까 많이 먹어요. 라고 했죠. 식탁에 해물탕을 올리니까 은지가 와. 전복까지 어머님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역시 정성껏 한 보람이 있네 하면서 말이에요. 국물을 떠서 은지 그릇에 먼저 담아줬어요. 전복도 크고 좋은 걸로 골라서 넣어주고요.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라고 했는데 은지가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서 먹더니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지가 국물만 몇 숟가락 뜨고는 전복이랑 새우 같은 건더기는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은지야, 전복 많이 먹어. 비싸긴 하지만 몸에 좋아. 라고 했는데도 은지는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뭔 소리야. 오늘은 은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많이 먹어. 라고 했는데도 은지는 계속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거의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러다가 식사 후반부에 은지가 갑자기 어머님,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그럼 당연하지. 저쪽 끝에 있어. 라고 했어요.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은지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물은 거의 다 먹었는데 전복, 새우, 조개, 비싼 건더기들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여보, 또 그러네.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곤소곤 그러게 말이야. 이거 뭐지? 일부러 그러는 건가? 라고 했어요. 은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는 어머님, 정말 잘 먹었어요. 배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불렀다면서. 그 후에 나온 디저트는 잘만 먹더라고요. 과일도 먹고 제가 만든 식혜도 한 컵 다 마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하면서
왜 디저트는 잘 먹지? 그날 은지가 돌아간 후에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여보, 이번엔 뭐라고 변명할까?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2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준혁이는 은지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좋아하는데 저희 부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며칠 후에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카페 앞에서 은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지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어요. 은지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하, 그 집 진짜 시골스럽더라. 음식은 엄청 많이 차려주던데 솔직히 질려서 못 먹겠어. 특히 갈비찜이랑 해물탕. 너무 진하고 느끼해서 몇 입 먹기도 힘들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시골스럽다고, 질린다고. 은지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모양만 내고 잘 먹는 척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해먹을 건데 뭐.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은지가 또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음식에 진심이셔서 부담스러워. 매번 저렇게 차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거 못해. 간단하게 사 먹는 게 훨씬 나은데. 그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여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구나.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은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골 음식 맛이야 뭐. 요즘 레스토랑 음식에 비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 결혼 전까지만 연기하면 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 우리 앞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이 감사한 표정도 맛있다는 말도 정중한 태도도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은지의 진심을 알았어. 우리가 만든 음식을 시골 음식이라고 하면서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럼 그동안 우리 앞에서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결혼 전까지만 연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은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골스럽다, 질려서 못 먹겠다, 연기하면 된다. 제가 평생을 바쳐서 익힌 요리 솜씨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더 속상한 건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준혁이한테 말해야겠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런데 준혁이가 믿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우리가 험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준혁이는 은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부모로서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라고 했어요. 남편도 고민하더니 그럼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번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관찰해 보는 거야.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뻔뻔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말에 은지랑 함께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특별한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와. 라고 했죠. 이번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삼겹살을 구워주기로 했어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나름 정성이니까요. 좋은 삼겹살 사다가 상추, 쌈장, 김치 다 준비했어요. 토요일 저녁 은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뵈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희 부부가 은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게. 집에서 구워 먹는 맛이 있잖아. 라고 했더니 은지가 우와, 고기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이 구워주시는 고기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구우면서 저는 은지의 표정을 계속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다 구워졌어. 상추에 싸서 많이 드세요. 라고 했는데 은지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쌈을 만들어서 먹더니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쌈부터는 뭔가 달랐어요. 은지가 고기를 상추에 올리긴 하는데 자꾸 작은 조각들만 골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쌈장도 겨우 발라서 정말 성의 없이 먹더라고요. 제가 은지야, 더 드세요. 고기 많이 구웠어요. 라고 했는데 배가 금방 불러서 조금씩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신용만 내더라고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은지 자리를 자세히 봤어요. 접시에 고기는 거의 그대로 있고 상추만 몇 장 먹은 상태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역시 또 그러네 하는 표정으로요. 은지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어머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확신시켰어요. 제가 후식으로 수박을 깎아줬는데 은지가 그건 정말 잘 먹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고기도 못 먹었다면서 수박은 몇 조각이나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 음식을 싫어한다는 걸. 그날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봤을 때 은지가 좀 이상해. 우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준혁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은지가 엄마 음식 맛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가 직접 본 건데. 매번 거의 안 먹고 남겨. 그리고 라고 하면서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준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은지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평소에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 아이가 우리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연기야. 그러자 준혁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은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왜 자꾸 헐뜯으려고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언제 헐뜯었다고.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준혁이는 계속 화를 내면서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편견을 갖고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편견이라고.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음식 준비한 건 편견이야? 준혁아,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정말 그만해 주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속상해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남편이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여보, 속상해 하지 마. 우리가 본 게 맞아. 준혁이가 지금은 화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혁이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지와 더 자주 만나고 저희와는 연락을 점점 줄이더라고요. 어느 날 준혁이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대충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남편이 여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준혁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인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야. 준혁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들이를 하는 거였어요.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은지랑 같이 와서 먹어봐. 정말 맛있어. 라고 했어요. 처음엔 준혁이가 바쁘다고 하더니 은지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이번에는 전략을 세웠어요. 남편이 준혁이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은지를 부엌으로 불러서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은지 양 부엌에서 좀 도와줄래요? 준혁이랑 아빠는 TV 보시라고 하고 라고 했더니 은지가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따라왔어요. 부엌에서 둘이만 있으니까. 은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점점 대답이 성의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나물 무쳐보세요. 라고 했더니 은지가 저 나물 무치는 거 잘 못해요. 집에서 안 해봐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양념장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저 요리 진짜 못해요. 평소에 배달 음식이나 사 먹어서.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묻게 됐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밥은 누가 해줘요? 라고요. 그랬더니 은지가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직접 해 먹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되죠. 더 맛있고 간편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번거로운 거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낫죠. 요즘 한식당도 잘하는 데 많잖아요. 그 순간 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까 준혁이가 서 있더라고요. 물 한 잔 가지러 온 건지 은지의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은지도 깜짝 놀라서 준혁이 언제 왔어? 라고 하면서 당황했어요. 준혁이가 은지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은지가 그게 잠깐 농담으로 한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농담이에요. 준혁이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은지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엄마 음식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은지가 머뭇거리더니 결국 터뜨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 너무 진하고 느끼해서 요즘 사람 입맛에는 안 맞아. 그리고 매번 저렇게 차려놓으면 먹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 말을 들은 준혁이의 얼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준혁이가 그럼 그동안 맛있다고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은지가 어쩔 수 없었잖아. 시어머니 될 분이 정성껏 해주시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준혁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그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네. 엄마 음식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은지가 그때는 너 기분 좋게 해주려고 라고 하니까 준혁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심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도 다 속인 거잖아. 은지가 당황해서 준혁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준혁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속였는데. 그리고 준혁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준혁이를 안아주면서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라고 했어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준혁아, 이 일로 우리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니지? 나는 정말 널 사랑해. 라고 했는데 준혁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랑, 몇 달 동안 거짓말로 속이는 게 사랑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끝이야. 은지가 울면서 나가고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됐어요. 며칠 후에 준혁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은지와 완전히 끝났어요.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준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혁이는 처음엔 좀 풀이 죽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생각해보니까 은지와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맞아요.
밥상에서 드러난 거짓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전체 성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은지가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대요. 동료들한테는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결국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밥상에서 본 그 모습이 그 아이의 진짜 성격이었던 거죠. 지금 준혁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음식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고 고마워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지난번에 와서 어머님,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롭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밥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진심. 이 모든 게 밥상에서 드러나거든요. 은지처럼 몇 달 동안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건 아들이 불행해질 게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음식 하나 제대로 감사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제 생각이 구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60년을 살아보니 사람의 진심은 작은 것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밥 한 끼, 반찬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분의 연인을 만나실 때 한 번쯤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사 인사는 제대로 하는지, 그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좋을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벌써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